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14%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0.2%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0.25% 하락, 원달러 환율은 1416.89원, 빅스 지수는 28.55로 마이너스 1.79%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1.72%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1.1%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3.7%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1.65%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슬라와 트위터가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전 거래일 트위터를 주당 54.2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한 후에 상승에 대한 반납을 했습니다. 특히 트위터는 22% 급등 이후에 하락을 했는데요. 트위터는 1.35% 하락 마감을 했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3.4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태양열 주가는 이번 주 초 반등 이후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엔페이지 에너지는 마이너스 9.25% 하락 마감을 했고 선런은 마이너스 7.9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원유주들은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 석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에너지주들이 모두 급등을 했는데요. 슐럼버거는 6.26% 상승, 필립스는 2.49% 상승, 엑손모빌은 4.0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경제지표는 대다수 긍정적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우선 7일 미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9월 민간 ADP 비농업 고용 변화를 보면은 20만 8천 명으로 지난달 18만 5천 명과 예상치 20만 명을 상회한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내일 발표될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자 수의 예상치는 줄어들긴 했지만 금일 발표된 민간 ADP 비농업 고용에 대해서는 견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8월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6,740만 달러로 지난달 마이너스 7,050만 달러와 예상치 마이너스 6,770만 달러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9월 서비스 PMI는 49.3으로 지난달 43.7과 예상치 49.2를 상회했지만 여전히 3개월 연속 50 이하를 밑돌아서 서비스 업황이 위축 국면에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고용이 탄탄함을 나타내면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4.21%까지 오르면서 장단기 국채금리가 더 벌어지는 부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연준 의원들의 공격적인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먼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된다라면서도 내년 금리 인하를 예상한 시장을 향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길은 정말로 변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 행보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의 방향 전환 기대를 꺾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중앙은행이 승리를 선언하기까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FOMC 동료들의 예측이 맞다면 인플레이션 싸움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금리 관점에서 정책 이반자들이 진전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발짝 물러서기 전에 연준의 기준 부담금이 4에서 4.5%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는 3에서 3.25% 범위 내에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장 막판 저점 매수에 손이 들어왔습니다. 원유주인 엑슨모빌과 할리버튼이 둘 다 저점을 벗어나면서 4% 이상 상승을 해서 상승을 이끌어냈고요. 퀄컴 역시 1.5% 상승을 하면서 압박을 받았던 업종이었던 반도체 업종이 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 나이키 역시 오후 거래에서 2%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올리는데 일조했습니다. 금일 시장에 대해 BMO 자산운용 최고 투자 전략가 영유만은 지난 2일간의 상승세가 실제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를 시장에 되새기는 것을 잠시 멈춘 시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시장에 조금씩 현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좋은 숫자에 대한 열기가 식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들이 혼조세를 빚었는데요. 런던 가스오일이 6.22% 상승을 하고 미국면은 마이너스 5.42% 하락을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32.2%, 75bp 인상할 확률은 67.8%로 내다봤습니다.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1.24달러 오른 배럴당 87.76달러, 1.4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되었던 것은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하루 200만 배럴의 감산에 합의했다라고 발표한 부분인데요. 이 감산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대 감산 규모입니다. 다만 이러한 감산 소식에도 유가 상승률이 1%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는 감산 기대가 유가에 며칠간 반영이 되었으며 산유국들이 생산 쿼터를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을 보여서 실제 감산 규모가 이보다 더 적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이러한 결정에 근시안적인 결정이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다음 달 1천만 배럴의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캐롤라인 베인 원자재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생산량이 쿼터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서 실제 공급량은 훨씬 더 적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감산 규모는 하루 100만 배럴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글로벌 공급량의 1%에 해당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생각보다 견조한 민간 고용 부분과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의지로 인해 소폭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우려가 되었던 부분인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200만 배럴 감산 소식은 여전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미국이 전략적 비축유를 풀고 실제 산유국들이 그렇게 감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생각보다는 큰 타격은 없겠지만 현재 90달러를 바라보는 WTI 가격이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는 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보고서에 따라 시장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봐야 되고, 최근 국내 시장은 외국인이 개인들의 포지션과 반대로 가려는 성향을 보이며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혼란이 내재되어 있고 어려움에 직면한 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는 역시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상승이 오면 물린 종목에 대해 비중을 덜어내고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가 지금은 전략적 비축유 방출 및 긍정적인 전망으로 인해서 시장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12월 4일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또 다른 감산 조치로 인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이 원유가 이제 곧 100달러를 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전망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